기지개도 좀 펴시고 일부러 좀 당이 떨어질까봐 물도 갖다 놓고 있으니까 드시면서 잠시 기지개 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꼭 토론이 아니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자기들 생각들 각 단위에서 그리고 또 사실 5.18 진상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소상하게 설명했던 여기에서 나름대로 전라남 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던 활동들이 있거든요. 예, 그것을 중심으로서 우리 전남 도의회의 교육위 소속 박형대 의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남 도의회 장 출신 박형대입니다. 이번에 이제 진조위의 5.18 진상 보고서에 대한 논쟁, 또 여기에 대한 의회의 또 대응, 또 전남 도청과 교육청의 대응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이런 두 가지 정도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첫째는 5.18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18이 1980년 5월 27일 날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그 투쟁은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기였습니다. 5.18 정신과 그 역사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세력은 끊임없이 이것을 도전해 온 것은 우리가 직접 많이 겪었잖아요. 처음에는 역사를 부정하고 그러다가 인정하고 그러면서 또 이것을 부정하고 또 거칠은 그런 또 발언을 쏟아내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겪어왔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5.18이 자리 잡고 또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새로운 어떤 과제를 던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진조위의 5.18 진상 보고서의 과정도 5.18 민중항쟁의 지난한 역사의 그런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것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되돌아보면은 방심함이 가져온 결과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진조위 보고서에 대해서 이것을 먼저 깨닫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토론을 이렇게 제안하고 이런 게 굉장히 늦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전남도의회에서도 3월 말에 이것을 인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의회 내에서도 같이 이제 공유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성명서를 통해서 이제 의견을 좀 모으고 그랬는데 이런 과정이 매우 늦은 시기였습니다. 이미 개별 보고서는 제출된 사항이었고 우리는 그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한 사항이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5.18 역사적인 어떤 정립, 특히나 진조위의 활동에 대해서는 잘 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방심함이 결국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왜곡 그리고 부실함이 나타났는데 이걸 제때 점검하지 못하는 아주 이게 만약 역사적으로 기록이 된다면은 참 후회스러운 일이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심함이 가져온 결과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광주에 대한 어떤 의존성 이런 것도 좀 고민이 좀 됐습니다. 광주 전남은 물론 하나입니다. 하나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또 함께 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5.18에 대해서는 전남의 역할이 있고 또 전남만의 그런 또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18 행사위원회도 전남 행사위원회가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5.18 어떤 정신을 같이 공유하고 계승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전남의 광주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저희 전남도의회도 광주시의회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게 현실입니다. 광주시의회는 5.18 특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내용을 정립한 것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하는 점이 있거든요. 5.18 관련된 단체라든지 행사위원회라든지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남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의존하는 경향들이 좀 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자체적인 어떤
개성 사업 또 교육 교육 사업 이런 걸 해나갈지 우리의 과제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광주 전남이 함께 가야 되지만은 전남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체계라든지 질서를 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만이 교육 사업에 있어서도 5.18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이런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 자체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공론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저도 이제 우리 박경수 선생님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듣기는 처음입니다. 그 전에 자료로만 좀 봤고요. 이런 이야기가 전남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에서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자리조차도 없었으면 전남은 침묵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오늘 자리를 통해서 이런 게 이야기가 됐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월 17일 날은 이제 44주년 전남 기념행사가 우리 도청 앞에서 있거든요. 그런 공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확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군에서도 5.18 행사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조금 내용들을 좀 간추려가지고 좀 이렇게 행사장에 전달한다든지 행사 준비하는데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짧은 시기지만은 지금이라도 이런 진조위의 부실하고 왜곡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남 도민들이 제대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 함께 바로잡는 이런 5.18 44주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실 소위에서 늦었지만 뭐 이렇게 논평도 발표하고 대책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진즉부터 했어야 되는데 늦게 했다는 것은 뼈아픈 반성이기도 하는데 어쩌면 오늘 이 포럼을 하게 된 그 취지가 바로 우리 박형대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열악했지만 힘들었지만 지역에서 나름대로 특히 그 지역에서 활동을 열심히 해왔거든요. 참고로 5.18 민족의 열흘간의 항쟁은 강주는 5월 20일 새벽에 끝났지만 그런 하루 더 길게 했던 지역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목포입니다. 그 목포에서 지금까지 지역에서 이렇게 5.18 교육은 물론이고 민주화운동을 온몸으로 실천했던 우리 문보연 목포 민주시민연구소 대표 소장님의 문보연 소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주제가 아주 생뚱맞습니다. 지역에서 바라본 5.18 교육. 저도 1월 초 2월 달에 진조위, 특히 송선태 위원장을 비롯한 안종철 그리고 대단히 원칙적이었던 조사 과장님들이 1과장에서 4과장까지 수시로 저희들도 목포 5.18 80년 당시에 그 기간 중에 과연 이름 없는 민중들, 물론 지금까지 이제 구슬의 역사들이 주요 관련자, 구속자, 그리고 운동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10년,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구술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기억이 섞이고 착종되고 점차 자기 기억에 대한 것들이 희미해진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자기 기억을 만들어내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살았던 시기가 1980년에 풋풋한 청년들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새내기 같으면 지금 벌써 환갑을 지나서 지금 65세니까 딱 올해부터 노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금도 받게 되고 그렇지만 앞으로 한국은 또 100년 세대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은 급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구술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진조위에서 나왔던 보고서의 내용들처럼 과연 누구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볼 것인가 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 이제 연구자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게 우리 현 주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봉철 전 5.18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민주화라는 과정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 미니 주인화되는 미니 주인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운동이라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목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목포 5.18 민중항쟁이라고 규정을 한 것은 아직도 역사 실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 오늘 모두 발제에서 나왔듯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60년 지금 60대가 돼서야 그때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독서실에 있을 때 전단지가 날아다녔지. 철수하라, 무기 회수하라. 그리고 나타나면 포상을 하겠다. 근데 우리는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하면서 까마득히 잊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분이 계십니까? 듣고 싶습니다. 5월 26일 목포역 광장에 몇 시에 안철의 강의를 듣거나 선독의 구호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 너무나 일상적인 건데 우리 다 알아. 누구도 알고 다 알지. 바로 이들이 그때 당시에 이름 없는 투사들이었고 시민들이었습니다. 근데 마치 이제껏 우리들이 5.18에 대한 뭔가를 이야기하면 마치 역사 박물관에 뭔가를 두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의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됐던 것이죠. 한편으로 조급성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도대체 목포에서 일어났던 5.18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다각도로 한번 봐보자. 입체적으로 봐보자. 전혀 지나가는 길손 A, 엑스트라 고등학교 2학년짜리 눈에 비친 당시의 목포 역 상황은 어땠는가. 그리고 그들이 봤었던 시민들의 그리고 당시에 터져나왔던 김대중 선생을 석방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들은 해석을 했었던 건가? 당시에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알았었던가? 구술 조사 결과 쭉 진행되는 결과 그들은 전두환이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누군지도 몰랐어요. 다만 김대중을 때려놓고 서울의 봄을 깼다. 군인들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보편적인 이 시민들,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그때 당시 인식이었던 거죠. 그러므로서 지속적으로 5.18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공유가 됐었고, 그래서 저는 대중의 힘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이 대단히 무섭다는 것을 SBS 김종학 프로듀서가 만든 모래시계를 보면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광주 가톨릭회관, 목포 가톨릭회관 그 전에 90년대, 80년대 후반에 그렇게 철탄 뚫고 목포역까지 갔지만 기념책을 하기 위해서요. 근데 전혀 통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60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화이트 칼라 넥타이 부대가 민주항쟁을 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5.18은 전남 강주를 중심으로 한 서남부 일대에 감춰진 역사였을 뿐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SBS라는 방송 드라마를 통해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부산 쪽에 있던 사람들이 부마 항쟁을 겪었던 사람들조차 광주가 진짜 그랬단 말이야? 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이제 쭉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관점의 문제라든지 너무나 우리 이제 그
진조위에 대해서 강렬하게 비판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박영대 의원님께서는 무관심이 불러낸 공동의 책임이다. 시민이 이렇게 되기 어려운 것이다. 민이 주인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두 분들이 다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반성의 의미로 목포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교육과정 강주, 특히 이제 강주에 우리들이 빚을 많이 지고 있죠. 교육과정이 됐든 뭐가 됐든 정교조 강주 지부에서 만들어냈던 교재들이 거꾸로 목포에도 내려오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구술 사업을 하면서 계속 주장해왔던 것은 상대적인 독자성을 주장했던 거죠.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강주가 중심이었고 핵이었다면 나머지들은 부분이었다. 마치 조연과 조연이었다는 표현들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민중이 주체인 경우에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날 그 당시 그 어느 장소에 있었더라도 똑같이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목포는 목포다웠던 적이 있느냐, 그래서 그러면 5.18의 그 주요 특성들은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뭐 교육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반영이 돼 있죠. 근데 그것을 이제 뒤에 김소망 선생님이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것으로 믿고 건너뛰겠습니다. 뭐 개정 사회과 교육에서 22년도에 강주 민주화 운동이 그냥 이빨 빠지듯이 푹푹푹 빠져나갔다. 이래서 대통령 잘 뽑아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지요. 목포로 돌아가서요. 이제 이것도 아마 김소망 선생님 이야기에 나오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걸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5.18 민주화 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라는 것이 17년 9월 28일 날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됐든 가장 핵심은 민주도민 교육입니다. 민주시민 교육이죠. 여기서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라든가 역사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에 대한 것들이 아직도 지금 정리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사적지에 대한 설명과 사적지 현장에 있었던 그날의 구호들이 예전에 그거 하나만 세워놔도 와 대단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 동판에 새겨진 문장 구조를 보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문장 구조를 가졌지? 주체가 도대체 누구야? 이건 누가 쓴 거야? 라는 의구심이 점점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세우는 것이 문제였고 그 장소에 상징만 하나 있어도 대단하다고 여겼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 내용을 이제부터 밝혀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게 민주시민 교육으로서 지역의 역사, 특히 전남 서남부가 경험했던 5월달의 역사와 전 국민이 다 같이 경험했던 8.7년의 60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6월 10일이면 전체적으로 독립된 1년 중에 한 가운데의 민주의 날이겠지만 전남 그리고 특히 목포 같은 경우에는 4월 16일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줄곧 이어집니다. 세월호가 있고 그 다음에 5.18이 있고 가운데 4월 28일에 박승희 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강상철 열사라는 분이 있고 12월 달에는 박태영이라는 열사가 있는데 이게 전부 5.18 민중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자, 체포란 말이죠. 학살자를 찾아내자는 거예요. 실체 진실의 규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분 세 분의 열사가 목포에는 계십니다. 그리고 각기 추모 주체들은 다르죠. 전남대학을 나온 박승희 열사는 올해 33주년이고요. 그 다음에 강상철 열사는 37주년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박태영 열사도 한 해 늦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더 36주년이 되겠죠. 뭐 이런 과정인데요.
그렇게 세 번의 역사가 5.18과 관련을 갖고 있다. 그리고 목포역 앞에는 5월 걸상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가 5.18과 60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학살자를 처벌하라고 외치고 분신사나에 가신 강상철 열사의 그 시기 164명의 생을 달리하셨거나 가신 분들을 위해서 걸상 다리가 164개예요. 이게 지금 목포역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과정들이 과연 우리는 지역의 교과서 안에서는 담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저희들이 나서서 하는 것인데 한 3년, 4년 전부터 지역 민주주의 현장 탐방 길라잡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목포교육지원청의 향토사 바로 알기 5.18이라고 특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교육감들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걸 강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작년까지는 5.18 그 목포교육지원청에서 전 교직원들을 다 포함해서 목포 지역 5.18 순례를 하자. 그래서 1박 2일 일정으로 소화를 해주셨고요. 요즘에는 각 지역에 있는 노동대학에서 일제강점기부터 근세 그리고 민주주의 현장 5.18 60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목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전남 5.18이나 강주 5.18이나 이런 것은 강주 기념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또 이끌어 주신 덕분에 중요하게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전남 곳곳의 독자성과 그쪽에 참여했던 주체들에 대한 성격 규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니까 표층은 일괄되게 통일은 된 것 같습니다만 심층에 있어서 각자의 지역의 색을 드러낸다는 것은 지역주의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쪽의 주체가 누구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계층이 어떤 연령층이 도조적으로 그쪽 지역을 이끌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이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제 중에서 이제 전남도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남 5.18 해설사 양성 과정이 엄청나게 급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주 기념재단에서 양성하는 5.18 지기들처럼 수년에 걸쳐서 교재를 개발하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다 맡기고 5.18 당사자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 수강하시오.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성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해설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5.18의 키워드 최소한 자주와 자유, 민주, 연대, 평화 5개의 키워드 정도에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교육이 바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스킬도 아닙니다. 근데 기능주의적 방향으로 흘러들어서 대단히 형식적으로 18명을 배출했습니다만 목포에 한 4분이 계셔요. 한 3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지금 5.18 사적지의 해설을 안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길러낸 길라잡이들이 나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듯이 이제 전남 전체를 좀 보자면 목포 전문가, 해남 전문가 그리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분 그러한 5.18 정신과 흐름이 이어져야 이분들이 강주에 모시고 올라가서도 강주와 전남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제 5.18 목포 5.18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속적으로 전문 강사 양성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 자체가
민주 시민 교육 일환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점들을 뭐 여러 가지 논점은 있지만 여기 오늘 사학과 교수님도 와 계시고 그러니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의 그 내용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김소망 쌤의 현장 그 역사교사로서의 사례나 또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젊은 세대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전남의 역사교육에 이끌어갈 차세대 교사인데 어떤 시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들어보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김소망 쌤 부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이제 곧 마감이 되죠. 진상규명위의 활동이 이제 조사 결과 보고서로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왔는데, 근데 여기에 대한 실망의 여론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이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그간의 다른 연구 및 조사 성과들을 상당 부분 무시한 채 그냥 규명 불능이다라고 이제 성의 없는 결론을 내린 영역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제가 이거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좀 이슈가 되는 부분에 이제 훑어본 부분은 있는데요. 이제 좀 약간 황당하다 싶었던 게 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 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 상해 등에 관한 피해 보고서. 이제 이거를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보고서는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이 권력에 손발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살상하는 데 동참한 이들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할 여지가 좀 크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PTSD에 시달리는 이 군경의 트라우마를 유발한 주체가 충격을 가하고 차량을 돌진시키고 돌을 던진 시민들이라고 이 비틀어 해석될 수 있는 여지까지 이제 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한국의 극우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 부정이나 왜곡에 지금 서슴지 않는데요. 특히 보수 결집을 노리는 주류 우익 정치인들이 때로 이런 극우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진상규명이 보고서가 이런 논리들의 이제 뒷문을 열어준다라는 것은 좀 심각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학생들이 이제 학교 교육을 통해 광주 항쟁의 진상을 왜곡 없이 학습하고 그 의의를 계승하는 것,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데요. 근데 이제 일단 학생들에게 있어서 광주 항쟁이 이미 과거지사가 돼버렸다라는 거, 일단 이거는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거 세대와 오늘날 학생 세대의 광주 항쟁 인식은 정말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5.18 계기 수업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사실 그 학교 선생님들, 뭐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항쟁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이제 나 5.18 때 뭐 했어라고 이제 수업 때 지나가듯이 말하는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구술이고 증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되게 이 광주 항쟁 문제를 이 현재성 있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학생들은 좀 다소 다릅니다. 광주 항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광주 항쟁을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세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청소년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5.18을 굳이 우리가 특권화시켜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나? 라는 이제 그런 물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저는 그 크로체 역사 철학자 크로체의 이야기를 이제 좀 떠올려 볼 수밖에 없는데,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죠. 크로체는.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 열거되고 있는 사건들은 아무리 저 옛날에 멀리 떨어진 사건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 사건들이 야기하는 진동은 현재의 욕구, 현재의 상황과 관계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광주항쟁 문제 같은 진실을 둘러싼 기억투쟁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것이 오늘날 권력과 정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근데 오늘날 학생들에게 이 문제는 그저 이제 죽은 역사로만 이제 받아들여지는 게 좀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 앞에서 솔직히 이 지역적인 사실 몇 가지를 두고 이게 진실입네 거짓입네 이제 이런 거를 다투는 게 상당히 이제 좀 학생들 눈에는 약간 저건 뭐지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광주항쟁의 현재적인 의미를 찾아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현재적인 의미가 학생들의 이런 그 인지구조 속에 좀 깔린다면 굳이 학생들은 우리가 먼저 알려주지 않아도 진실과 기억이 갖는 그 무게를 스스로 좀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왜 이런 기억 투쟁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탐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광주 항쟁을 현재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학교 교육 내에서 광주 항쟁이 기억되는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제가 이제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만 한번 이제 좀 들여다본 게 있다면, 일단 교육과정 차원에서 광주 항쟁은 이미 공식 기억에 일부러 자리 잡았죠.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많은 투쟁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광주 항쟁 직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90년대를 거쳐서 엄청난 이제 투쟁들이 있었는데, 지금 혹시 이 자리에 90년대 학번 선배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학번 선배님들 보면 연세대 뒷산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신 그런 선배님들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때 뭐 전노 구속 투쟁 이제 이런 투쟁들 거치면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의 이제 투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투쟁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근데 오늘날 교육과정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 광주 항쟁이 과연 학생들에게 산 역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오늘날 한국사 교육과정은요, 좀 다소 저는 목적론적, 완결론적으로 좀 서술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근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의 모든 역사 도정이 중앙집권적 근대 국민국가, 대한민국의 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만 존재해 왔던 것처럼 구성이 됩니다. 한국사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성장,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성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한 도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목적론은 당연히도 지금의 체제, 즉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를 정당화시키고 유지시키려는 의도에서 등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는 지금 우리 사회가 도달한 지점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메시지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관점 하에서 만약에 광주 항쟁이 다뤄진다면 그것은 이제 그 수백 년 역사 가운데 그냥 한 자락에 불과한 그 과거의 죽은 역사에 불과하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그 교육과정상 말고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다뤄지는 거는 보면 약간 좀 희생과 피해의 기억, 그리고 항쟁에 나선 개개인들의 비장함을 중심으로 좀 기억이 구성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5월 광주 분위기가 결코 밝다고 할 수는 없죠. 어느 정도의 어떤 엄숙함과 비장함이 이제 도시를 가로지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이제 16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 수는 3,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분들도 이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죠. 많은 교사들은 학생들이 이러한 희생과 피해의 기억에 감정이입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이 돼서 문학작품, 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 같은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만약 피해자라면 이라 이제 가정해 보게끔 유도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이제 피해자 개개인의 서사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요. 이런 그 집단이 아닌 사연 있는 개인들의 서사를 강조하는 것은 이제 지금 성공적으로 추념되고 있는 홀로코스트 기억의 모범을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혹시 이 자리에 이제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감정이입적 이해라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21세기에 스마트폰 가지고 살아가는 학생들이 삐삐도 없던 이 1980년 인물들에게 감정이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다양한 매체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여기에서 좀 문제가 생긴다라고 봅니다. 학생들은 80년 5월 광주의 시민군에게 감정이입한다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텍스트나 영상물의 저자 혹은 전달자인 교사에게 좀 감정이입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실이 아니라 내러티브나 담론에 꽂힌다라는 것인데,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내러티브나 담론이 약간 좀 민중들의 수동적 희생자로 그린 거다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영화 꽃잎 같은 경우가 저는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저는 그런 감정이입은 그냥 단순 연민이나 동정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은 반대로 영웅적 시민 몇몇의 비장함에만 주목하는 것도 저는 또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정이입적 이해가 과거의 인물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장치로서 역사의 현실감을 불어넣는 데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무엇을 매개로 어떤 방식으로 감정이입에 돌입하느냐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에 저는 좀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보라면은 이 광주 민중들의 어떤 행위를 설명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모두 어떤 행위력을 가진 능동적인 저항 주체였다. 이제 이거를 먼저 이제 이해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시대가 부여한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또 그 안에서 최선의 합리적 선택지를 모색하는 이제 그런 주체이기도 했다라는 점을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당시 광주 민중들을 보면요, 어떤 구조가 부여한 제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제 항쟁 초기에 그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들 몰살시키려 한다 이런 그 후진적인 그 지역주의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일부 사로잡기도 했었죠. 하지만 광주 시민들은 그 와중에도 국가가 자신을 폭도라고 호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또 국가 권력에 대당하는 시민이라는 집단적인 정체성을 만들어내기도 이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역사 속에서 이런 구조와 주체 변증법에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 관계가 어느 한 시점에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통시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의 학생들도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이러한 그 행위 주체자들의 어떤 이 합리적인 행위 선택 과정들을 보면서 의사결정 과정들을 보면서 5월 광주의 행위자들 역시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이 체제의 무게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고 또 이제 단순한 연민의 정을 넘어서 좀 높은 차원의 이 맥락적 감정이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런 데서 열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국가 교육 과정에 의한 그 어떤 죽은 역사로서의 현재와 상관없는 역사로서의 광주항쟁 이제 이것도 지양해야 되고 그리고 희생과 피해의 기억으로서의 이제 동정과 연민만 이제 그렇게 이제 강조하는 이제 그런 것도 좀 지양해야 된다. 능동적 행위 주체로서의 광주 민중을 이제 그당 학생들에게 상상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지금까지 해봤는데요. 예. 저는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좀 모자라나마 이제 수행이 해보기 위해서 이 수업을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 목적론적 역사 소설에 도전하기 위해서 광주 항쟁 당사자들이 맞서 싸웠던 불합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사람들이 여전히 광주 항쟁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강조하는 수업을 해봤는데요. 일단 수업은 총 2차 시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2022년 수업인데 일단 그 대상은 제가 이제 재직하고 있는 무안행복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고요. 먼저 1차 시는 강의와 문답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 항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일단 그 전사부터 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신 시절 경찰의 두발 및 치마 단속 이런 거 사진을 보여주면서 좀 이제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80년 광주의 과정들을 이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라는 이 윤상원 열사의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일단 함께 좀 토론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홍콩과 위안마에서 불리어지는 임을 위한 행진곡, 그리고 세월호 유족과 5월 이 유족들의 연대, 이제 이런 것들을 수업상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2차 시 때
좀 이제 학생들이 광주 항쟁의 정신을 나름대로 재구성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줬는데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학생들에게 학습 과제로 7cm 정도 크기의 핀 버튼 도안 만들기를 이제 시켰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을 이제 좀 보시자면 페이지 자료집 페이지 48페이지에 있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학생들이 이 5.18 이 광주 항쟁을 이 현재성 있게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식을 이제 성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 그림 3부터 상당히 괜찮은 도안이죠. 이 김사복 씨의 택시가 진도 앞바다를 달리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제 그림 4는 이제 왼쪽 눈에서는 이제 광주 항쟁을 기억하는 눈물, 오른쪽 눈에서는 이제 세월호를 이제 기억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과거와 오늘의 연결성을 학생들이 나름대로 통찰해낸 것이고요. 그리고 그림 5를 보면요, 저는 이 그림 보고 상당히 이제 놀랐던 게 상당히 이제 투쟁적인 함의를 담고 있죠. 그래서 가라앉는 세월호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그 사람들과 그들을 수장시키고자 하는 계엄군의 이제 대치를 표현하면서 이 지배 권력이 아직도 살아 있다, 억압적 지배 권력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6은 광주 민중의 바리케이트가 되어 주었던 이런 버스와 그리고 세월호를 이제 겹쳐가지고 오늘날에도 저항은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제 잘 표현해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그 광주 항쟁의 기억을 이 교육과정 속의 죽은 역사로부터 좀 구출해내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희생과 피해, 비장함의 기억을 이제 과대화하면서 항쟁의 역사를 성역화하는 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저는 좀 광주 항쟁의 새로운 측면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광주 항쟁 관련된 그 중고등학교 수업에서 저는 그 해방 광주식이 있잖아요. 이게 좀 왜 많이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저는 이 해방 광주 시기에 그 광주 시민들이 이제 그 걸기 대회였죠. 이제 그 도청 앞 광장에서 했던 거, 이제 거기에서 했던 여러 가지 논쟁들을 보면서 역시 이 해방 광주가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장을 이제 만들었구나, 이런 게 민주주의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느끼고, 또 이제 그들이 이제 느꼈던 어떤 해방감 같은 거를 저도 이제 감정이입을 많이 해가면서 봤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 해방 광주 시기의 광주의 모습을 좀 이제 보여주면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광주 시민들이 벌였던 다양한 논쟁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나타나는 어떤 의사결정 과정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학생들이 이제 보고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요, 이런 행위 주체자들의 능동성을 발굴하고 탐구하게 하는 이런 기회를 좀 유의미한 과정으로 만들려면 학생들 자신이 삶의 현장에서 광주를 추체험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저는 오늘날의 학교가 해방 광주 시기와 조금치만이라도 닮은 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주 항쟁이 한국 민주주의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라는 점을 이해하려면 그 민주주의가 자신의 생활 공간 속에서 실제하는 거여야겠죠. 하지만 이 나라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추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학교 현장은 오늘날에도 권위적이기 짝이 없어서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학교 규칙 설정, 학사 일정 결정, 교육과정 위반, 뭐 이런 문제에서 학생들은 배제돼 있거나 형식적인 선에서에만 이제 참여가 허용이 되죠. 그리고 심지어 신체의 자유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측면이 크고요. 또 학생회 세워봤자, 학급마다 이제 반장단 세워놔봤자 이 자치기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배웁니다. 그리고 또 정치 없는 학교 역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진상조사, 죄송합니다. 이 기억투쟁으로서의 광주를 다루려면 저는 학교가 철저히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진상조사 보고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까닭은 그게 오늘날의 권력과 정치와 이렇게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인데, 근데 그런 점들을 이제 학교에서 다루려고 하면
바로 얘기 나오죠. 학교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예. 한국 교육은 학교를 정치 청정 지역으로 두려고 하고 이제 오로지 현재를 정당화하는 정치만이 이제 그 학교 현장에서 논해질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하죠. 그래서 사회 교과서 속, 역사 교과서 속 민주주의를 조금이라도 생활의 공간에 끌어들여서 다룰라 치면 관리자부터 동료들까지 모든 학교가 교사에게 압력을 넣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 정치교육의 모범적 지표로 여겨지는 이 보이테스바흐 합의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 가지 원칙입니다. 일단 첫 번째, 특정 주장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걸 금지한다. 근데 지금 한국 교육은 교과서 외의 정치는 보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논쟁성의 원칙. 논쟁성 있는 주제는 그 논쟁성이 교실 현장에서 재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뭔가 논쟁을 하게 하려면 일단은 논쟁성 있는 주제, 논쟁성 있는 수업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이라도 생활 공간에 그런 논쟁성이 이제 개입이 된다면은 이제 그건 학교 시끄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이제 그 쿠사리를 이제 그 야단을 맞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가 학생들이 자신의 이해를 고려해서 자신의 정치적 원칙과 주장을 채택하고 펼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란데 근데 이런 학생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놓고 학교나 사회에 뭔가 요구하려 치면 이거는 미성숙한 아이들의 철없는 반항으로나 치부하는 게 이게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놓고 이제 광주항쟁의 의의를 이 현재적 문제로 기억하게 하라? 이거는 좀 불가능한 요구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렇기에 저는 광주 항쟁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학생들이 이제 살아가는 지금 여기를 해방 광주로 만드는 작업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이 삶과 교육의 결합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항쟁의 역사를 통해 아래로부터 사회 변혁 가능성을 학습한 학생들은 자신의 생활 공간을 변혁시키는 과정을 통해 이 광주 항쟁을 보다 현재성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런 그 광주 항쟁의 어떤 진상 그리고 진실의 무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알게 하려면 일단은 이 항쟁의 역사를 자신의 어떤 현재의 역사로 받아들이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힘찬 박수 보내야겠죠. 예. 다소 신선하고 도전적이고 그리고 또 용어들이 굉장히 좀 철학적인 용어부터 사회학적 용어까지 다 나왔네요. 해방광주 행위주체 그리고 정과 학교가 해방광주 이어져야 된다는 그런 신선한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좀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또 많은 활약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저는 패기 있는 교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순응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네, 담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승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조금 이게 크기가 안 맞네. 자, 1번은 지금 가려졌는데요.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학교를 찾아가면서 했던 활동들 잠깐 소개드리고 두 번째는 이번 3년여에 걸쳐가지고 그 구술 사업을 통해서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얘기들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이번 일과 관련된 저희의 이제 주장 이런 거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잘 안 되지? 어이구. 자, 5.18 레일학교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37주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1박 2일 코스였는데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는 다 하지 못하는 말을 막 하다 보면은 학교 선생님한테 압력이 들어오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 그런 얘기들은 학교 바깥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1박 2일로 만들어서
학생들을 한 40여 명씩 이렇게 모시고 1박 2일 코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사진전 게임, 뭐 글쓰기 이런 걸로 5.18에 대해서 우선은 대충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전 지식을 쌓고 이제 우리의 교과서와 같은 화려한 휴가를 보고 한 명도 빠짐없이 감상을 발표하고 또 시민군을 모셔다가 우리 담양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그래서 이제 모둠별로 해서 이제 이불 속에서 같이 손잡고 그날의 이야기들, 경험담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하루를 마치고 다음 날 이제 국립 5.18 민주묘지나 망월 원묘역 참배 뭐 이런 거 도청 항쟁지 전일빌딩 5.18 기록관 등의 다크 투어를 하고 주먹밥도 한번 만들어 먹고 그러면 이제 소감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때 이제 살아계셨죠 5.18 통일학교 우리 오종열 의장님 덕담을 들으면서 거기다 나무를 하나씩 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1박 2일 과정을 쭉 마치고 이제 이 아이들이 처음에 글쓰기를 하면서 기대했던 것과 마지막에 소감을 쓰면서 자기가 이제 기대했던 이 학교에서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이제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 코로나가 와서 못 해가지고 이제 다음 활동을 하게 됐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사진전을 할 때 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기념재단에서 30장짜리 사진전을 하는 걸 줬었는데 여기에 제가 쭉 읽다 보니까 오타가 한 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타 찾기를 해라. 그럼 내 선물을 주겠다. 그랬더니 꼼꼼히 읽어보면서 이 사진전을 잘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딘지 아세요? 그죠? 예. 여기 보면은 해방강주 해야 되는데 행방강주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찾게 하기 위해서 찾으라고 하는 팁을 주면서 아이들이 그 사진전을 꼼꼼히 살펴보게끔 하는 그런 팁이 있었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재단에서 나온 걸로 게임도 하고 감상 저기 마이크 드신 분이 정교조 선생님이신데 이렇게도 하고 또 이렇게 도청 부도청 거기 가서 주먹밥 만들어 먹기도 하고 5.18 통일학교에 가서 오종열 의장님이 덕담 아주 좋은 덕담도 듣고 이렇게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은 매실이 아주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그루 매년 심었고 이런 것도 하면서 뒤에 있는 글들을 꼭 읽어보게 하고 했는데 기억에 남는 이 아이 지금은 대학교 2학년입니다. 군대 갔는데 얼마나 우는지 자기들이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이런 친구들이 7명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감사하다 했는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활동을 쭉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녀상을 세우거나 아니면 뭐 촛불행진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이 친구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동적인 내일학교를 몇 년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학교를 찾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강의하고 글 써라 이러니까 재미가 없어서 직접 교구를 좀 만들었어요. 돈이 없어서 이렇게 수작업을 통해서 저 앞에 해놨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우리 5.18의 10가지 이제 업구들을 스스로 맞춰보게 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뭐 아까 우리 김수몽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이런 PPT 자료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토론하는 수업도 했었고 저희가 이제 한 6개월 걸쳐서 교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도교육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조금 돈을 따내가지고 저걸 만들어서 이제 학교로 가져가서 직접 이제 2차 시에 게임을 하는데 그냥 주사위가 아니라 1, 2, 3, 4, 5, 6, 7, 8에서 28번까지 퀴즈가 있어요. 이 퀴즈를 풀면서 하다 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잖아요. PPT 그냥 우리가 수업을 하면은. 근데 저 퀴즈를 풀면서 아 맞아 주먹밥은 사 먹은 게 아니라 무료로 나눠주었지. 뭐 그리고 첫 번째 희생자는 누구였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나마 뭐라도 한두 가지 기억에 남겼구나 이런 이제 자신감을 좀 갖게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전남판이에요. 전남의 주요 시군의 5.18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중심의 5.18만 우리가 배우다가 전남에도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꾸준히 이제 진행하는 게 올해가 이제 5회가 되는데 책이나 뭐나 다 읽고서는 100일장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 안 할 줄 알았는데 매년 300~400편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 심사하는데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을 많이 주려고 하는데 올해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상을 더 많이 주자. 그래서 66명의 시상을 하기 위해서 영상까지 집어넣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의 요점은 뭐였냐면 제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선생님들의 어떤 행위가 저한테 큰 영향이었어요. 정교조가 만들어지기 전에 제가 중3 때였는데 저희 수학 선생님이 하루는 오셔가지고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시대의 사회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고 역사 선생님이 정교조 만들 때 아마 조직국장을 하셨을 거예요. 그 선생님이 왕의 역사가 아니라 민중의 역사를 배워야 한다 하면서 역사 교과서를 덮고 민중의 역사를 한 번씩 이렇게 쫙 읊어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민중이라는 단어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이 소개해줄 그 장편 소설 장길산을 읽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배우면서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중3 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교 들어와서 그 영향이 저한테 오롯이 온 거였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주는 학창 시절에 영향을 주는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학생들과의 이런 수업을 이제 저도 이제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생각된 게 담양은 그런 5.18과 관계돼서 집단적인 어떤 행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광주가 바로 옆인데 하는 의문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이제 담양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광주를 직접 갔었던 그러니까 담양에서 항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직접 갔었던 분들 그래서 희생자가 많았던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그거를 군 자체에서 잘 모르시고 학생들도 모르고 당연히 선생님들도 모르시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기록들을 좀 찾아내서 우리 담양이 이렇게 많은 의로운 분들이 계셨다라는 걸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사업을 만들어서 4천만밖에 안 되지만 기록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제가 담양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을 찾기 어려웠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신문 광고를 엄청 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가 한 통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는데 우리 지역에 사는 유공자들 명단을 받아서 추석이며 설이며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를 드리고 50여 명 되는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고 친해졌어요. 마음의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그게 1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셔서 식사도 대접하고 1박 2일 사비 들여서 1박 2일 캠프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친해지면서 고구마 줄기 엮듯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 전화 오신 분인데 이분은 이런 기록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80년대 때. 그래서 이런 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저기는 어디? 안동에 사시거든요. 저길 3번 갔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께서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이분이 담양을 거쳐서 광주로 들어가신 분이라서 담양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제 연세대 병원까지도 찾아갔었고 이렇게 많은 희생자분들을 지주로 한 3~4번씩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책을 만들어서 3년 만에 이제 이런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 속에 나오시는 분들이 또 다 저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기뻐하셨고 근데 이 초점은 뭐였냐면 저는 평등을 되게 많이 수업 속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광장에서의 평등한 그 토론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민주묘지에 갔을 때 해설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보면은 좀 유명한 분들만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까웠거든요. 지금 뭐 윤상원 열사도 훌륭하시고 뭐
뭐 누구도 훌륭하시고 하지만 그분의 목숨의 무게는 무겁고 뭐 우리 지역의 택시 운전, 저기 트럭 운전사의 목숨의 무게는 가볍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데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말했던 이름 없는 희생자들 이런 분들이 우리 이름을 찾아주자.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기억을 해주자. 그것이 열사에 대한 예우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제 찾아 나선 분들이고 또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그때 후유증으로 트라우마 센터에 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주고 챙겨주자. 이게 우리의 또 도리가 아니냐 하면서 이제 저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기록 사업에서 구술을 해주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지역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일로 시집을 왔거든요. 과장된 편견들이 되게 많았다.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와서 보니까 사망자는 몇 명이고 부상자는 몇 명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울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3,000명이 다 떼죽음을 당했다. 집집마다 다 그 뭐죠? 재산날이 비슷하다. 뭐 이런 좀 과장된 편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주 가면은 다 이렇더라. 그랬는데 사실은 와서 보니까 편차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겪은 게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항쟁에 나가지 않고 숨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도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편견도 또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걸 학생들과 함께 얘기를 좀 해보고요. 이것이 광주에서만 일어났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담양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를, 직장을, 그리고 시집을, 장가를 광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희생된 분들의 본적지를 찾아보면 광주가 본적이 아닌 분들도 많다. 그러면 이거는 전남 광주가 함께한 일인데 왜 광주 항쟁 하느냐. 우리가 다 같이 공동체적으로 함께했던 항쟁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상상하게 만드는 일들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나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 김성환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일을 우리가 또 겪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면이라는 질문, 발문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뭘 해야 될까? 이런 토론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의 부분에서도 주목박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전남 광주 전체의 공동체 어떤 의리나 아니면은 그런 걸로 우리가 함께 일어서지 않았을까. 광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목포에서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항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마음에서 그랬을까. 이런 것이 아주 커다란 우리의 공동체적인 마음이 아닐까. 작은 그런 주먹반 공동체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거대한 공동체적인 담론을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군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게 군인이 그때 당시에 계엄군들은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 우리가 이해해야 돼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그러지 않았던 사례들도 많이 있잖아요. 역사적 사례로. 저는 이제 여순항쟁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그런 시스템 속에서 그런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정말 인간적으로 아니야라고 하면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왜 저 계엄군들은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많은 토론을 해서 결론은 없지만 이제 많은 토론을 하면서 이런 전두환과 같은 괴물이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제가 영향을 받아서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듯이 학생들 앞에서 이 강사의 말 한마디의 무게가 얼마인가라는 생각 속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수업을 나가기 전에 저희는 이제 강사단 양성을 해서 여러분이 계시거든요. 항상 저희가 검증하는 그런 토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 이제 사태를 보면서 그럼 국가의 언어는 얼마나 무거울까? 기록으로 국가 기록으로 남게 되면은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 역사적인 후과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했을 때 그거는 후대가 할 일이야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지금의 우리 어른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러면 진짜 역사적인 죄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이렇게 국민은 진실을 원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뭐 시간이 없다 또는 어쩔 수 없다 이런 핑계로 해가지고 그런 발표를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의 무게는 얼마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치열한 토론 자리가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이제 잠깐 아이들하고 림팩트니까 한 20분 정도 이렇게 질의응답 토론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5월 27일 1980년 5월 27일 새벽에 만약에 그 시민군들이 퇴각하고 투항을 했다면 물러섰다면 지금의 강주는 없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역사교사로서 항상 아이들한테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도망가지 않았다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가서 손톱투쟁을 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총을 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지켰다. 그 지킨 것이 지금의 강주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네요. 여기는 뭐 강주 5.18을 체험한 분도 있고 저도 그때 당시에 하필이면 강주에 학교를 다녀서 그 인생이 이제 제 인생인데요. 저도 이제 그때는 아주 감성이 있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장갑차 나온 그 학교를 제가 다녔어요. 기아도 바로 앞에 있는 S고가 제 모교입니다. 지금은 옮겼는데 그래서 5.18만 되면 저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제가 역사 교사가 되게 된 이유도 그거였고 제가 최초의 인정교과서 쓴 그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보다는 아까 우리 이제 정말 5.18 진상 보고서 내용을 알고 싶었어요. 2,000쪽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개별고사 막 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전번에 김종호 변호사가 또 해놓은 거 너무 어려워서 좀 알자. 그 자리를 마련했고 서로 알았으면 좋겠고 오늘 실말이고요. 제 이야기보다는 또 궁금한 거 질의해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있는 정말 고수들이죠. 우리 전남의 곳곳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김승혜 선생님은 얼마 전에 수술해서 굉장히 몸이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담양이 색깔 한 걸음에 달려왔고요. 김소망 선생님은 지금 굉장히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기어코 나와라 했는데 오늘 잘 세웠네요. 든든한 후배가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부터 일단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그냥 손 들고 얘기하시면 뭐 질의도 좋고요. 아니면 자기 생각도 좋고 또 저기 뒤에 오차행만 소장님도 그때 당시에 강주에서 대학 대딩이었죠. 네. 아마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이런 이야기도 좋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조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 박경수 박사님한테 아까 하다가 마지막에 좀 느낀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행을 할게요. 어차피 지금 뭐 권고 사항들은 접수를 해서 이미 다 정리하고 결론도 어느 정도 좀 나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국가가 하는 일 그리고 그런 위원회가 하는 일 외에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연구자들도 그렇기도 하고 시민들도 또 전라남 도민, 광주 시민들이 할 일들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개 토론회, 그러니까 조사위하고 공개 토론회가 몇 차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개별 보고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제 당사자분들이 들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싸워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 나이에 또 다시 싸워야 되나? 이 어르신, 그러니까 그때 경험하셨던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단에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대응의 형태가 될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들 사례를 보면은 몇 가지 좀
특이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여기 발표문에는 없습니다만 남미 쪽 같은 경우에는 진실위원회 활동들을 하고 졸속으로 국가에서 이제 진실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고 아니면은 그때 이제 진실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다시 정권이 좀 이렇게 약간 독재 성향, 권위주의적인 체제가 또 들어선다거나 그래서 과거사 청산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이제 진실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냈을 때 정확히 나라 이름이 과테말라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국가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거를 시민사회나 연구자들 그리고 가톨릭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이제 분들이 따로 소위 얘기하는 민간 보고서를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연구자들이 보기에는 그 과테말라의 정부 보고서보다는 가톨릭하고 시민사회 단체가 만든 보고서를 훨씬 더 신뢰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저도 뭐 좀 전에 이제 문보현 소장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이제 박형대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이제 국가가 하는 일 그리고 이게 그 이전에 정부에서 이제 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맡겨놨을 때 저도 일종의 책임 그러니까 결론 보고서를 보면서 상당히 좀 나도 책임이 있구나. 상당히 좀 불편하기도 하고 화가 나면서도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뭐 그런 일들을 못했는데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욕도 많이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욕하는 만큼 뭔가 앞으로 이제 진상규명 하는데 좀 뭔가 역할이나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성 모드로 간 것이 좀 그렇습니다. 잘 하고 계신가? 예, 우리 강몽육 교수님. 예, 우리 대학원생들 좋았으니까 좀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예, 오늘 그 5.18 관련해서 이제 발표 토론이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구성이 일단 전문가가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민주시민 운동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공교육의 이제 선생님, 그 다음에 지역 사회에서 또 교육을 이제 담당하고 또 이제 지역 정치를 하시는 분, 굉장히 다양하게 패널을 구성해 가지고 5.18에 대해서 좀 굉장히 그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4.19하고 5.18의 차이는 4.19는 서울에서 일어났고 5.18은 지방에서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잘못하면은 다른 지역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우리 만족에 빠질 우려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대구에 가서도 5.18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전국화. 이제 우리 5.18의 어떤 세계화, 글로벌화 이런 것은 많이 신경을 씁니다. 이제 민주화 운동한 그 후진국 이런 데에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분들이 또 광주에 또 방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광주와 세계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부분 상당히 있는데 국내에 이게 이제 4.19처럼 5.18이 그야말로 우리의 어떤 그런 역사의 하나의 엔진으로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이고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 광주, 전남의 명예는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했고 우리의 이런 부분을 이제 다른 쪽에서 왜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그런 뭐 자기 자부심은 있을지 몰라도 이게 그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신군부가 나타날 때 브레이크를 건 거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전체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준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 지역 전체에 좀 그 공감대를 이제 이끌어내는 그런 방향에서 5.18에 대한 문제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44주 전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김소망 선생이 이야기했듯이
그 5.18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못한 학생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 역사가 돼버렸어요. 역사가 됐는데 아직도 나의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데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5.18 진상보고서 하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가해를 했어,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어. 그것만이 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 5.18이라고 하는 어떤 한 10일 동안에 광주에서 벌어졌던 거기에서 이제 해방 광주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아까 이제 그 밥을 만들어서 이제 나눠 먹고 했던 어떤 그런 그 하나의 10일 동안 있었던 것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제 그것도 5.18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5.18에서 개인이 트라우마를 겪어서 결국 굉장히 이상한 정신병으로 좌절했던 어떤 그런 경험. 예를 들어 꽃잎이라고 하는 영화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관심 가지고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에 군인들도 트라우마를 겪은 박하사탕 같은 그런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5.18을 이제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향해서 싸웠어, 파이팅했어, 항쟁했어라고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논리에서 이제는 역사의 어떤 부드러움, 종합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발표를 하면서 그 주먹밥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었고, 학교 내에서 그 해방 광주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설정을 해보는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래서 5.18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어떤 고민이 그냥 막연히 있었는데, 오늘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내년 45주년에는 호남 사학교하고 목포대 지방에 있는 사학교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좀 더 이렇게 진화된 그런 내용으로 포럼을 해볼까 합니다. 좋은 이야기 해주셨고요. 마치 또 내일 모레 유사한 그 박승희 33주년을 기념을 해서 이런 유사한 포럼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김승혜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담양의 기업, 사실 광주 나주 영상권은 상당히 그때 제일 지근거리 아니었습니까? 그때 무기고 폭발하든지, 그때 제가 이제 대학 1학년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살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어떤 책자들, 사실 제 그 선배 후배들도 이제 그 삼천교육대라든지 이렇게 사는데, 그분들은 그 말 자체 꺼내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씩 만듭시다 해도 아예. 근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혹시 이런 부분들이 먼 뒤에 이렇게 우리 강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가면은 항상 싫고 좋고는 사람들의 관점들이거든요. 그것을 두려워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난 그런 점에서 우리 담양의 어떤 기억들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담양이 고향도 아니신데, 그래서 궁금한 것은 사실 나주도 문소장 나주도 5.18 부분은 기억은 없죠. 내 기억은 없을 것 같아요. 책 있습니다, 나주. 아,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책이 몇 군데나, 그런 책들 지역별로 책들이 몇 군데나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현재 나주, 화순, 영암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황영대 도의원도 계시니까 도 차원에서 한번, 도의회 차원에서 한번 미처 안 된 부분을 좀 보강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또 아까 우리 강 교수처럼 사실 가해자 카리스마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뭔지입니까? 일단 군인이니까 하라 했는데, 아마 그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들도 베트콩 죽였다는 이야기를 잃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이상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종합해서 왜 5.18이 일어났는가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해자 이쪽을 한번 해보는 것도 세계화되고, 이래서 사람이 그 군인들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명령 내린 놈들이 문제 있지. 그럼 근데 명령에 따라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또 좀 싸잡아서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마음도 무겁고 5.18 팀장으로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우리 박영대 그 의원님께서 주선하셔가지고 한번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 후로 이제 후속 조치가 없었는데 오늘 이런 행사를 해서 정말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고 참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우리 그 5.18 관계자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좀 참여를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아무튼 저도 뭐 계속 마음속에 이게 있었거든요. 뭐 전당은 뭘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강주 같은 경우는 민병 같은 경우는 그 보고서 그 많은 보고서냐 우리 보면 모릅니다. 그거 봐서. 근데 민변들은 다 본인들이 개별 사건을 변호했던 사건들이거든요. 이게 그분들이 그걸 아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마음 한켠에 이게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와서 상당히 많이 느꼈고 저도 또 5.18 팀장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는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함께 하시게요. 사실은 이 학술 포럼이 우리 처음에 4회째입니다. 그 전남 5.18 그 항쟁 행사위가 5년째 움직이고 있고 전남 도청에서 아까 거금이라는데 1억이 넘게 하는 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식도 굉장히 크게 하고요. 뭐 각종 문화 공연, 심지어는 축구 대회까지 합니다. 전남에서. 예. 그리고 총선에 대한 사진 공모전, 그림 공모전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충분히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로 우리 김건호 박사님 그 이야기 한 번만 더 소개도 하면서 내일 모레 할 거 박승희 여사 지금 실무자거든요. 우리 정책연구소의 김건호 박사님. 너무 길게 하지 말씀하시고 마이크 좀 주십시오. 거기 뒤에. 저희 교육정책연구소에서 44주년 기념과 또 박승희 열사 분실한 그 33주기를 기념하는 학술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소장님도 계시고 여기 우리 문보유 소장님도 이렇게 좌장으로 또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 전남 의교육의 관점에서 본 목포 지역 고등학생 운동의 의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했고요. 기조 강연과 그리고 세 파트의 패널 토론이 발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패널 토론 중에는 학생들, 목상고 학생과 정명여고 학생들이 발표하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과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요일 날 1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 교육청 옆에 있는 교육연구정보원 5층 합동 강의실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뭐 더 하고 싶어서 기회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오신 오늘 발제자와 패널들 부탁한데 2분 이상 넘기지 마십시오. 안전손설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토론하고 뭐 이러는 자리들이 좀 5월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고 많은 분이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보다 이런 자리를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안한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 교육은 학교 안에서 하든 아니면 이런 지역사회에서 하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른들의 기억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은 그 외에 많은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또 이렇게 고마워하면서 나도 그런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해야 우리가 꾸준히 민주화가 완성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뭐 저희 세대에서 이게 끝나버리면 그 다음번에는 민주화가 계속 이어질지 않을지도 모르는 거고 또 아직 완성된 민주화된 세상은 아니잖아요.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꾸준히 함께 할 우리 후대를 키우는 일에는 우리가 매우 이렇게 큰 노력을 들여야 된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비겁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이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내었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나 그때 잘 몰랐어. 또 우리가 좀 힘이 없었어.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 이렇게 변명하지 않도록 함께 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참석해서 듣다 보니까 정말 5월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또 고민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진상 보고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후로는 더 좀 중요한 문제들 많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앞서 이제 사회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5.18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우리 5.18 민중항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쓰고 싶어서 민중항쟁이라는 말을 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동학농민혁명, 3.1운동, 그리고 4.19, 5.18 민중항쟁, 6.월항쟁 이런 거쳐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역사의 큰 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저는 이게 가장 드라마틱하고 절정의 역사라 생각합니다. 우리 민중의 역사에서는. 왜냐하면은 사실은 지금 5.18에 대해서 왜곡하고 이런 이유는 또 기회만 되면 자꾸 헐뜯는 이유는 사실은 5.18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신군부는 현재의 어떤 또 보수 세력은 그때 5.18 그 신군부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과연 다를까? 이런 생각할 문제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친일, 독재, 분단에 또 기생해서 살아온 세력 이런 세력이 저는 5.18 민중항쟁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심판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선, 대선 때 심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강력한 심판이 저는 광주 5.18 민중항쟁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 심판은 역사적으로 영원한 심판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완성을 짓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만큼 민중항쟁이 갖고 있는 역사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현재에 있어서도 그대로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우리 광주와 전남에서 더 깊이 토론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5.18 민중항쟁을 계승하는 것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진조회의의 어떤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지만은 더 발전시켜서 5.18 민중항쟁의 참뜻이 우리 역사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은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실 그런 문제들 좀 다룰 필요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도 지금 5.18 민중항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근데 또 지금 중학생, 대학생들은 민중항쟁이라는 표현을 되게 너무 낯설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더 거리감을 뭐 민주화운동으로 배웠기 때문에. 근데 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정치적 타협의 형태로 된 거고, 학술 연구를 할 때도 다들 제각각이긴 하거든요. 5.18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건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영어 표현도 정말 다양합니다. 정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걸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맞는 일일지, 아니면 그만큼이나 5.18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를 쓴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근데 저는 이게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법적인 용어에만 좀 한정할 필요는 없겠다. 일단 다양한 것이 아주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얘기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전남 여기 도구에서 이제 학술대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좀 열정이 좀 안 맞아서 계속 좀 조율을 초청하신 분하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5.18을 아까 이제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은 광주 또한 전남의 문제로만 얘기되는 것들을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겨우 어떻게 시간을 맞춰서 그래도 불러주신 게 또 고맙기도 하고 와서 또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었고요. 그리고 5.18 조사위도 사실 좀 권역별 설명회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광주에다만 대놓고
거기 물론 거기에 이제 당사자분들 피해자분들이 많기는 하죠. 근데 왜 광주에 대고만 이 얘기를 할까? 어쨌든 국민들한테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다른 지역에 가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강홍용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좀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겠구나. 너무 광주 또 전남 여기에 좀 갇히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뭐 앞에서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는데요. 22년도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미얀마 너머로 광주가 보였고요. 대만에서 제가 타이안이죠. 타이안도 우리와 똑같은 이 징병제도가 있습니다. 내 대학생들이 조금 더 늦은 시기에 타이안에서 날개를 냈죠. 그때 타이안 너머에 5.18이 있었습니다. 박향석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보다는 훨씬 더 국제적이에요. 그래서 미얀마에서도 이게 바깥으로 내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유명한 택시 운전사 영화에 나오는 그분들처럼 열심히 찍어서 바깥으로 날렸죠. 제가 22년 코로나 전국에 미얀마 응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맨날 1인 시위를 했는데 어느 틈엔가 그게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늘상 이슈가 돼야만이 몰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민특위에서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들 이런 것들에 대한 태도들이 불분명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진조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적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오히려 진조이에 저는 마지막에 누군가와 라디오에 대답을 들을 때 국민 여러분 더 심하게 우리를 밟아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습니다. 우리들이 일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우리 입으로 말 못합니다. 당신들이 밟아서 세워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조사위원회를 탓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조사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한다면 부마, 4.3, 여순까지 다 이어지는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뜻깊은 이야기인데 이게 너무 비판이나 비난 일반대로 가지 않기를 오히려 그들은 우리 한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의도적으로 내지 않았고 화나게 했고 그래서 공분을 일으켰던 거 아닙니까? 저는 거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980년 5.18하고 그리고 저는 또 2014년 4.16 참사하고 사람들의 이 심성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이제 공통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5.18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년대 대학생들에게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이제 많은 영감을 주었고 또 억압적 국가기구에 대한 어떤 각성 같은 거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2014년 4.16 같은 경우도 저는 공통점이 바로 그런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킨다라는 이제 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대전제가 이제 허상이었다라는 점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80년 5.18은 87년 이 6월 항쟁에 나선 대학생들의 어떤 열정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또 이 4.16은 이 촛불 청소년들에게 이제 영향이 이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점들 이 80년 5월의 어떤 패턴이 그 이후 이제 30년, 40년이 이제 지난 다음에도 이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어쨌든 이 5월 광주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점을 이제 우리가 학생들한테 잘 기억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좀 약간 이 저경력 교사로서 좀 오늘 포럼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던 게
일단 지금 그 광주 전남 지역의 학생들이 그 5.18 인식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당연히도 이제 독보적으로 높습니다. 다른 지역 이제 서울신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른 지역 학생들은 이제 계량화해봤을 때 50 몇 점 이렇게 나오는데 광주 지역 학생들만, 광주 전남 지역 학생들만 68점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 이유가 사실 이제 이 5.18이 지역사와 국가사가 이제 겹치는 지점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 사회에서 이제 그 실제 체험이 가능한 이제 그런 그 강점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 5.18을 보다 더 현장감 있게 생생하게 이제 접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제 그 이제 한 3년 근무하면서 좀 약간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지역 사회에서 이 5.18 교육 연구 이제 이런 과제가 이제 저한테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수업 사례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수업 사례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수집해 봐야 될 이런 필요성도 좀 이제 느낍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고요. 제가 마음이 바쁘네요. 5시에 끝낸다고 했는데, 근데 특별히 손을 들어서 오늘 170분 동안 계속 촬영하셨는데 느낀 바가 있는 거예요. 짧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곽재경입니다. 목포대학교 대학원에서 왔습니다. 김소망 선생님 뭐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교육하시는 것을 뭐 수고 많이 하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80년도에 전라남도 광주시였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광주와 전남 너무 이게 분리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광주와 목포를 이렇게 대입한다면 괜찮은데 광주와 전남 이렇게 쪼갠다는 것은 상당히 좀 그래요. 그런데 그 선생님 아까 발표하시는데 보면은 광주 항쟁, 광주 민중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계속 광주 항쟁, 광주 민중. 근데 이게 용어가 좀 통일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특히 학생들한테 전달될 때 그 용어 통일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또 좋은 제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지켜준 여러분 정말 고맙고요. 누구나에게 좋았다고 하니까 제가 또 이렇게 주도한 입장에서, 기획한 입장에서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소망 선생한테 아침에 이 사람 제가 이렇게 사회 보고 다니면서 내년에는 안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힘을 얻습니다. 자, 5.18 민중항 44주년 기념 학술 포럼. 오늘은 물론 진상 보고서 내년에 더 나은 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포럼을 이렇게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